6단원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쉽게 말해 건널비는 도형을 감싸는 것, 부피는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가나, 즉 도형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3개 정도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직육면체란 어떤 거였죠? 그렇죠. 직사각형 6개가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를 전개도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전개도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기호를 붙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그러면 기역과 비읍은 이 도형에서 뭐죠? 밑넓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옆에는 옆넓이에요. 자, 그거를 알아두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6면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건널비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이 겉에 어떻게 얼마만큼을 덮고 있느냐, 이거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6면에 이거 다 6면의 넓이를 구해서 각자 구한 다음에 이거를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여기가 7cm, 6cm니까 기역은 7 곱하기 6. 니은은 7 곱하기, 요건 5죠? 그러면 7 곱하기 5. 6 곱하기 5, 7 곱하기 5, 6 곱하기 5.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6면을 다 더해갖고 답이 214가 나와요. 그러면 이 넓이는, 건널비는 214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평행한 두 면끼리 넓이가 같음을 이용하여서 구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마주보고 있는 면들은 어땠어요? 평행하고 합동이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행하고 합동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면과 합동인 면은 어디 있죠? 평행하고 합동인 면은 여기에 있죠? 자, 이 면은 여기 있고요. 이 면과 이 면이 합동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별표, 동그라미, 세모, 또 별표, 동그라미, 세모 2개씩 있죠? 그러면 우리가 1개씩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표에 해당하는 아까 이 밑면이었죠? 7 곱하기 6. 요 옆면에 해당하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거는 니은이었어요. 그래서 7 곱하기 5. 그 다음에 세모도 요 옆면 중에 디귿이죠? 그러면 6 곱하기 5. 그래서 요 3개만 해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2, 35, 30을 곱하기 2 하니까 먼저 요걸 다 더하면은 107이에요. 그래서 107 곱하기 2를 하니까 21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세 번째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를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두 밑면과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두 밑면이라는 거는 밑면이 여기 2개 있죠? 그럼 2개가 서로 합동이니까 1개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옆면은 이 옆면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을 구하려면 가로하고 세로가 필요하죠. 세로는 높이니까 5cm라고 해요. 그럼 이 가로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이 직육면체의 모양을 처음에 겨냥도로 봤을 때 이 밑면의 둘레에 이거를 잘라서 펼쳐놓은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르다 보면 이게 이 옆면의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밑면의 둘레하고 같다. 자, 볼까요? 이거 접으면 이렇게 만나죠? 얘랑 얘랑 만나죠? 얘랑 얘랑 또 만나죠? 결국 이 옆면의 가로는 이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옆면의 가로가 여기가 뭐였죠? 아까 7이고 여긴 6이었어요. 그럼 얘도 7, 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7, 세로 6 해서 곱하기 2를 했고요. 옆면의 가로는 7, 6, 7,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만들고 곱하기 세로. 그래서 계산을 하면 2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쉽기는 하겠지만 너무 좀 지루하죠? 너무 이렇게 많이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우리가 2번이나 3번을 많이 이용해서 건널비를
구해주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육면체는 우리 6개의 정사각형이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육면체보다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전부 같은 이 길이가 다 같고 면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이 한 면만 구해놓으면 이 면이 6개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떠오르죠? 한 면 곱하기 6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근데 6면의 넓이를 다 더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곱해서 다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6, 24가 되겠죠? 자, 우리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자,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게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한 면의 넓이는 우리가 정사각형이니까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를 해주면 되죠? 쉽게 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근데 길이가 같아서 우리가 한 모서리 길이 한 모서리를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한 다음에 이런 게 6개가 있어서 곱하기 6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4 곱하기 6을 해서 24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피로 들어갈 거예요. 수고하셨어요.